우리한테 우호적인 시민들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뭐 아주 비판적이거나 아주 우호적이지는 않은 그냥 뭐 중간지대랄까? 그냥 뭐 알겠는데 너희 권리는 알겠는데 나한테 피해는 주지 마.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꼭 그런 분들 댓글 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대충의 이제 이게 제가 느끼는 어떤 정서는 뭐냐면 너희의 주장은 알겠어. 그것의 정당성도 알겠어. 하지만 나에게 피해 주지 마. 피해 주지 않은 그 권력자한테 가서만 해. 그리고 너무 과해.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이제 그만 좀 해.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그 권리를 온전히 얻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안 됐거든요. 아직 안 된 거거든요. 우리만 계속 떠들었지 된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 시민들은 이제 좀 그만 좀 하지, 이런 게 좀 있어서 저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런 고민 많이 들더라고요. 한국 사회는 너무 불평등하고요.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늘 뭐냐면 너무 과도하게 시달리고 있는 사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달리고 있는 사회에서 그리고 또 지금 힘들게 대중교통 타고 가고 있는데, 예, 거기에다가 자기한테 무언가를 더 요구한다고 생각할 때 그 배터리가 지금 딸랑딸랑한데 되게 위험한 상태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뭐 비난하고 어쩌라는 게 정당화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다라는 것, 그런 환경이 있다라는 것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피해 주지 말라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는 이론적인 얘기지만 지금 그런 현장에서 부딪히는 건 권리 대 권리가 아니거든요. 그분들 논리처럼 그분들의 권리 대 장애인의 권리가 대립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냐면 우리의 공통의 인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불편함이 있죠. 근데 뭐예요? 내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권리 대 권리라고 하면 같은 게 침해되고 있어야 되잖아요. 같은 거.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외치는 이 같은 거는 뭐죠? 인간으로서의 인권. 이거는 공통인 거예요. 장애, 비장애인 구분 없이. 지금 그거를 위한 싸움인데 권리 대 권리의 갈등이라고 이럴 때는 무슨 민사재판에서 이거는 내 거, 이거 뭐 너의 이익, 나의 이익 다투는 것과 인권의 논리는 다르거든요. 지금 당장에는 내가 피해보는 것 같지만 지금 지키고자 하는 건 뭐예요? 우리 모두의 인권인 거예요. 그냥 장애인의 인권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권인 거죠. 내가 인권을 가진 사람이면 정부가 나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률이나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내 인권이 침해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위해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장애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공통의 인권을 위한 거예요. 근데 먹고 살기에 지친 나한테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짜증내고 화나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예요? 권리 침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뭐냐면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논리 다툼하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짧은 만남에서 대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 연결돼 있고 공통의 것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지를 잘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좀 기술을 많이 발전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의 이동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서로 연결돼 있나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지하철 엘리베이터 이용할 때마다 장애인 동지들한테 정말 고맙거든요. 제 무릎이 시큰거릴 때마다 너무 고맙거든요. 또 무거운 짐을 들고 이동하는 사람이나 유아차로 이동하는 사람들 볼 때도 너무너무 고맙거든요. 그런 연결성을 좀 강화하는 식의 어필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들이 맨날 써먹잖아요. 그 장애인이 지하철 막아서 왜 너희가 주장하는 건 알겠는데 왜 애매한 시민들의 불편을 주느냐. 정부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권을 보장해야 될 책임을 지는 게 국가이고 정부인데 지네가 할 일을 안 해가지고 지금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네들이 거기다 대고 욕을 하는 거는 지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니네가 잘못해서 지금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니네가 이 제대로 된 이동권을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에 대해서 제대로 보장하면 시민들의 불편이 풀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자기네들이 할 일을 안 해놓고 시민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거는 뭐예요? 자기네들이 얼마나 무능한가, 무책임한가를 드러내는 제 얼굴에 침뱉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게끔 뭐예요? 빨랑빨랑 만나주고 빨랑빨랑 대화하고 뭐예요?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만하게 뭐예요? 이행 시간표를 내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몇 년도까지는 얼마큼하고 우리 같이 평가하지 이런 걸로 내밀었지 그걸 내밀지 않고 뭐예요? 시민들 간의 불편을 권리 대립인 것처럼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을 분리해서 싸우게 만드는 것 자체가 정치적 무능이죠. 계속 그런 지금 이제 자기 할 일을 못한 것을 진짜 누워서 침뱉기인 것을 이제 그 집회 시위를 하는 사람들 탓하고 언론들은 또 그거를 시민들의 불편 야기 이런 프레임으로 또 가져가고 그런 그 수리바퀴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불편하다, 폐를 끼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서로 늘 폐 끼치며 사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폐냐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서로 그러니까 폐를 끼치면서도 미안합니다와 나도 폐 끼치고 당신도 폐 끼치는 게 우리가 사람이 사는 방법입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의 폐를 용인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뭐예요? 자기는 전혀 폐를 안 끼치고 사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시침이 떼는 게 옳은 것인가? 이건 따져봐야 되지 않나요? 우리는 늘 서로에게 폐를 끼치고 있는데 정말 폐를 많이 끼치는 사람은 폐 안 끼치는 적 시침이 뚝 뗄 수 있어요. 활동 지원 없이도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기가 폐 안 끼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돌아다니고 더 많이 생산할수록 나쁜 물질도 많이 만들어내고 엄청나게 폐를 끼치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폐 안 끼치는 척 시침이 딱 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눈앞에 나타나서 교통이 빨랑빨랑 가야 되는데 흐름을 좀 느리게 하거나 막는 사람들은 진짜 폐를 끼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시침이 뗄 수 있는데 그래서 시침이 뗄 수 있는 그 폐와 이게 노골적으로 폐를 끼치고자 불법 행위를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욕먹는 데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침이 뚝 떼고 있는 쪽을 실제로는 더 많이 폐를 끼치고 있다라는 거를 알아볼 수 있는 게 인식이고 그런 건데 그 사회의 역량인데 그런 건 쉽게 길러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소위 그 사회적 엘리트라고 하는 그 누구야 오 시장이나 이준석 같은 사람들 자기네가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이 사회에 폐를 제일 많이 끼쳤다 그러고 보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사회에서 가방끈 길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학력이 높을수록 그렇죠. 가방끈 길수록 어때요? 정부 돈을 제일 많이 받아먹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네. 그 사람들이 다닌 학교, 도서관, 뭐 교수 월급, 뭐 장학금도 받았을 거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같이 만들어낸 그 부에서 뭐죠? 제일 많은 것을 받는 사람들이 공부 오래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공부 많이 할수록 이 사회에서 은혜를 많이 입었고 폐를 많이 끼친 건데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보고. 노들 장애인 야기 처음 받은 교육이고 이런 장애인들이 교육자원에서 솔직히 말하면 뭘 받은 적이 있어요. 폐를
교육에서 폐를 거의 못 끼쳤네. 예, 못 끼쳤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폐 끼친다고 욕을 먹는 이런 걸 바로 우리가 불이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니네가 폐를 많이 끼쳐서 그렇게 공부 많이 했고 높은 자리에 갔으면 뭐예요? 받아 먹은 거를 내놔야 되잖아. 그럼 내놓는 게 뭐예요? 사회적으로 더 취약한 사람들이 더 인간다운 거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걸 하는 게 내놓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예요? 여기 보고 자꾸 민폐고 불편하게 하고 욕하는 것이야말로 뭐예요? 배운 거를 내놓지 않고 뭐예요? 안에서 뭉개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오천 시장이 저희들 보고 사회적 강자래요. 사회적 강자. 예, 저희가 사회적 강자래요. 전장현에 대한 사회적 강자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사람의 언어 사전을 제가 제 생각대로 분석하면 이거죠. 왜 사회적 강자라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대부분은 입 다물고 사는데 그냥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체념하고 순응하고 사는데 니네는 할 소리 할 말 다 하고 다니니까 자기 눈에는 사회적 강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생각은 사회적 약자라면 뭐예요? 입을 벌리면 안 된다가 자기가 가진 편견임을 고백하는 말이 그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약자가 아니라 강자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편견인 거죠. 예. 약자는 입 다물고 있는 게 약자지. 지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줄 때 선물 받으면서 사진이나 찍어줘 했는데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강자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 그의 언어 사전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입을 다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약자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주는 밥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주는 사람들과의 동행만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진정 동행이라면 같이 갈래 할 때 싫어 너랑 안 가 라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지 동행이잖아요. 같이 가는 건데 근데 뭐야? 자기가 끌고 가는 대로 같이 가는 쪽만 동행하는 약자라고 보면 이미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강자 납치지. 예. 야, 좋은 말 생각났다 또. 거주시설 정책은 납치 정책이다. 네, 혼자 계속 뭔가 만들어내시는군요. 그래서 우리가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천하기가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요. 좀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예요? 나 당장 기사 팔아먹어야 되거든요. 나 당장 배지 달아야 되거든요.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언론이든 정치든 아주 지금 당장 눈앞에 이익에 매몰된 발언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인권 인식이나 실천이 높은 사회라면 뭐예요?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연결된 공통된 장기적 이익을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인내하면서 싸우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속 터지잖아요. 화나서요, 막 혈압 올라요. 그렇죠? 그런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이익에 매몰된 아주 단기적 권리라는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당장의 이익을 자꾸 권리라고 주장하는 우기는 쪽에 대해서 뭐예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뭐예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인내하는 우리의 그냥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뭐지 자꾸 이렇게 우리도 당장에 뭐 이렇게 되면 그들하고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좀 인내심이 필요해요. 지금까지도 많이 참았지만, 그러니까 참는다라는 건 불의를 참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좀스럽고 치사하고 그 당장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뭐죠? 우리의 그 고갈되는 인내심, 달아가는 배터리. 이거를 그러니까 서로 충전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들한테 충전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서로 충전해 줘야죠. 시민 왜 필요해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좀 이런 걸 좀 더 액기스만 쫙 뽑아서 액기스란 말은 영어야 뭐야 하여튼 너무 어려운 거 이야기했네요.
일단은 누가 하느냐 시민불복종 누가 인간이자 시민인 사람이 하는 거죠. 여기서 시민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서울 시민, 광주 시민 이런 것처럼 어떤 거주지에 속한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는 인류 공동체의 구성원이죠. 그런 같이 살아갈 운명을 지닌 사람들의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서울시민, 광주시민 이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인간이자 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죠. 우리는 같이 살아갈 운명을 가진 인류 공동체이자 또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의 일원인 인간이자 시민이 하는 게 시민불복종이에요. 그럼 왜 불복종을 하느냐? 우리가 서로 인간으로서 존중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법도 있어야 되고 법에 따라서 제도와 정책, 프로그램, 예산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현행 법률이 그 법률보다 더 높은 헌법 정신인 인권을 무시하고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법들이 뭐 어때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는 악법이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악법에 자꾸 협조하고 그대로 지키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굳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악법에는 순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저항해야 되겠죠. 그래서 불복종인 거예요. 그래서 정의로운 법이라면 인권을 존중하는 법이라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절대적으로 지키지만 뭐예요?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라면 내가 불법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뭐예요? 어기고야 말겠다. 그런데 뭐예요? 공개적으로 어기겠다. 이게 시민 불복종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민 불복종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불의한 구조나 체제에 맞서 싸우는 직접 행동으로서 해왔어요. 그래서 장애인, 여성, 뭐 흑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불의한 법에 맞서서 자신을 던져왔죠. 던져왔다라는 거는 뭐예요? 그만큼 희생을 무릅쓰고 해온 거지 편하게 해온 시민 불복종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역사에서 짧게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했던 촛불 항쟁 생각해 보세요. 추워 죽겠는데. 그치, 예? 추웠어. 진짜 추워 죽겠는데 그 휴일의 시간을 다 써가면서 길바닥을 지켰잖아요. 예, 그래서 불의한 권력과 불의한 법을 의도적으로 공개적으로 내가 불이익을 감수해서라도 어겨서 뭐예요? 불의가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막겠다. 예, 그것이 시민 불복종이라고 할 수 있고 전장년이 전국적인 미움을 받는 것은 그 시민 불복종을 행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많이 위로가 됐어요. 제가 정말 이 개념도 좀 쓰고 할 말도 많이 생겼고 앞으로 시민 불복종 버스 타기 운동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시민 불복종 지하철 타기 운동 뭐 이렇게 써도 되죠. 그건 알아서 하셔야지.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 너무 길어. 일단은 한숨하게 이 글자도 너무 길어.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시민 불복종 버스 타기 운동, 시민 불복종 지하철 타기 운동, 시민 불복종 노래자랑 대회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시민 불복종을 좀 저희가 전장현이 좀 더 특화해서 써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저작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작권이 없었군요. 역사적으로 투쟁했던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 무슨 뭐 누가 얘기했다 해서 그 사람한테 저작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간디가 먼저 주창했다, 뭐 소로우가 그랬다, 킴 목사가 그랬다. 이거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가져오는 거지. 그게 저작권이 어딨어? 역사 속에서 싸웠던 그 숱한 사람들이 공동 저자죠. 네. 그러면 전장현도 좀 공동 저자로도 참여해도 되겠죠? 이미 공동 저자죠. 그렇구나. 네.
전장현의 이 투쟁이 함께하는 전국적인 이 장애 당사자와 또 여기 함께하는 비장애 활동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지지해주는 모든 시민들이 있는데 인권운동을 오래 해온 입장에서 보면 이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뭐 조언이랄까? 저는 응원할 처지가 아니라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권 이론상으로도 장애 운동이 외치고 있는 것들은 가장 선두에 서 있고요. 실천에서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 비장애라는 이분법 자체가 굉장히 우습거든요. 그것 자체가 우습다라는 걸 이렇게 뭐랄까 너무나 잘 보여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언젠간 노벨 평화상 받을 것 같아요. 이것만큼 더 큰 위로가 없다. 저는 뭐 노벨 평화상을 뭐 이야기는 하지만은 조금 억울한 게 있어요. 예,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이 사회가 이 대한민국 그래서 노벨 평화상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이 지독한 차별의 이 사회적 구조에 대한 이 문제가 조금 억울하긴 해요. 예. 인종차별은 노벨 평화상에 얘기가 되는데 장애인 차별은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주요도가 이제 인정되지 못해서 그게 중요해지면 살기 좋은 세상이겠죠. 그렇구나. 예, 장애나 노년이나 예, 이런 사람의 문제가 중요해지면 진짜 살기 좋은 세상일 거예요. 그렇죠. 저는 나중에 이 문제는 결국은 시설을 해체시키는 이 모두의 문제, 인간의 존엄의 문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나중에 더 늙으시면 아니면 뭐 지금 저보다는 훨씬 더 생생하시고 우리 모두 시설로 안 가는 세상을 아니 그 평화 노예에 들어오신 다음에 다시 노인 탈세 운동 하시기로 했잖아요. 그렇구나. 예. 이렇게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많이 정말 힘받고 배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시죠. 마지막 정리가 도대체 몇 디엔드 정리가 하시죠. 구독, 좋아요. 우리 또 달소님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또 소중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또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장현의 전달 구독 좋아요. 길다. 길어.